지금 머스크의 어떤 스페이스X는 제 기술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수직 이착륙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 또 좌표와 숫자 방식의 어떤 통신,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을 때 저렇게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하더라도 그냥 땅에 착륙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그거 착륙하고 틀리거든요. 서로 간에 교신이 있었다라는 거고,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서 좌표와 숫자가 정확히 일치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전 세계를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로 만듭니다. 두 프로 로봇과 로봇, 택시회사 택시 또는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어플을 깔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서로 간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GPS 유도를 받지 않지 방식이 아니더라도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있죠. 바닷속에 어떤 물건을 떨어뜨려도 교신만 가능하다면 거기 바닷속에 정확한 위치를 알거나 땅속에 어떤 이렇게 화무다 속을 위치를 안다면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위치를 이렇게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에사 레이더일 때도 제가 사용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 서로 틀리게 이렇게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줘서 그 레이더 소자에는 각각 전력을 강중력으로 목적별로 이렇게 줄 수 있으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같은 어떤 전력을 전파의 세기를 주기도 전력의 세기를 주기도 하고 서로 다른 출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파워를 많이 줄 때는 모터 직전에서는 이것이 들어가죠. 모터나 발전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을 때도 이 기술을 쓰고, 연구자석을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서로 여러 겹으로 해서 들어가는 기술, 또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으나 여러 겹, 적어도 수십 겹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런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씁니다. 이렇게 연구자석이 들어간 데는 이런 기술이 다 쓰고요. 일단 이 기술을 들어가고, 서로 어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을 때 스페이스X가 이렇게 우주선이 올라간다. 그럼 다시 모체로 돌아가서 정확히 결합을 했다는 것은 정확히 서로 간의 좌표와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왼쪽 잘못 아기가 끼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오른쪽 왼쪽 정확하게 위치 제어 기술, 그러니까 저기 자세를 갖다 제어하는 기술조차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제가 제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쏘면은 돌아오려면 GPS 유도를 받았느냐, 그럼 GPS 유도로는 그렇게 정밀하게 안 돼요. 그래서 제 방식이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을 도킹을 할 때 이 지상에 있는 이쪽에 정확한 지점을 안착을 하고 거기다가서 정확한 이하고 정확한 아구가 맞아야 돼. 그럼 오른쪽 왼쪽 예를 들자면 그 위치가 정확히 제어가 되어서 1cm 오차도 착 맞아야 돼. 그럼 이제 오차가 났을 때는 오차가 났다고 서로 프로그램이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 특히 땅에 어떤 땅에 있는 프로그램, 땅에 있는 저기 도킹을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 이 모체하고 우주선 이게 발사체하고 이게 서로 간에 교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이제 서로 파행이 돼 여러 개 전파를 좀 송수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파행이 돼 중간에 중계기지가 없다고 하면 이걸로 통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걸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땅으로 내려왔을 때 서로 간 위치를 따라 야 이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이래 갖고 서로 맞아가지고 정확히 잡혀서 방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킹까지 정확히 오른쪽 왼쪽 아구를 맞춰서 딱 맞추는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식의 잡혀서 방식을 썼으리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치를 제어하는 기술이 있어서 이것은 로봇 기술에서도 들어가는데, 로봇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다, 전기 방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왼다리 오른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달릴 때 오른쪽으로 달릴 때는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주고 왼쪽으로 달릴 때 왼쪽으로 달릴 때, 그러면 그에 따라서 힘을 많이 쓰는 쪽으로 전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자세를 제어하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달리는데 왼쪽에다 더 힘을 주거나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배분할 때 이제 그런 것을 써요.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기 이제 공급 방식인데 어떤 자세를 따라서 힘을 틀리게 주는 위치 제어 기술이 힘을 틀리게 주는 이런 기술이 힘을 틀리게 줘야지 잘 효과적으로 움직이겠죠. 자세를 제어한다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오른쪽에 들었으면 무게를 측정해서 사람은 오른쪽에 힘을 더 많이 주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 물건을 들었는데 오른쪽에다 힘을 많이 주면 그것만큼 바보스러울 수는 없는 거죠. 왼쪽에 무게를 측정해서 그만큼 주고 무게가 서로 틀릴지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쪽이 좀 더 이게 좀 무거워요. 현재는 이쪽에 좀 더 강한 힘을 줘요. 이게 휴머나이드 로봇이라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양을 배분해서 틀리게 주는 건데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변속기 기술, 변속기가 없는 기술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비행체가 됐다, 또는 자동차가 됐다, 배가 됐다. 그럼 속력을 낼 때 연료양을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전기 방식일 수도 있고 석유 방식일 수도 있고 연료양이 수소, 산소, 가스일 수도 있고 자동차는 지금 휘발유, 경유, LPG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또는 전기 이런 방식이 있다면 비행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료양을 화목난로 이렇게 연료를 적게를 주면 나무 떼우잖아요. 펠럿을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른쪽 왼쪽에 전기 로봇이다 그러면 전기량을 많이 주고 적게 주냐에 따라서 그래서 몸에 이렇게 사람의 행동이 좀 자연스럽겠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사람도 이쪽에 무게가 좀 들어가면 이쪽에 무게 측정을 해서 이쪽에 힘을 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전기 배분 방식, 연료를 배분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로봇이 섬세하게 인간처럼 움직이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각 상황별로 이렇게 그 어떤 정기적인 배분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의 위치, 오른쪽에 또는 이 팔꿈치, 이 손 이런 쪽으로 해서 힘을 적절하게 다 배분하는 기술로 이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오른쪽, 왼쪽, 왼다리, 오른다리 이런 식으로 주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신의 몸체라고 합시다. 이제 비행체로 얘기를 하면 동체가 되는 거고 비행체로 얘기를 하면 동체. 그 좌우에 어느 쪽에 더 많이 힘을 주느냐로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팔이다 그러면 이게 섬세한 단계로 10단계로 10군데로 부분해 가지고 각각의 틀린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적어도 3단계를 3군데에 틀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섬세하게 발전을 한다는 거죠. 전기를 배분하는 기술이 이제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스페이스 X에 이 기술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변속기 있죠. 그래서 엔진은 연료를 적게 주냐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제 기술 썼다 그랬죠. 독일의 어떤 회사가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너도 뭐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지적재산권협회, 그 다음에 그 한화, 그 다음에 천무 광고하셨는데 수출하셨죠. 현대, 기아차, LG 수많은 기관들이 광고를 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내 기술이 나오고요, 카이스트에서도 내 기술이 나오고요. 지금 머스크 이기에서도 제 기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는 아마 그 위성통신끼리 서로 파행했더니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레이저파를 묶어서 쐈을 때 여기에서 이거를 보다 환자 분목대도 의지하는 현상이 만들어서 보다 멀리 가고 선명히 간다는 이 기술을 썼을 거예요. 레이저 통신 기술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쏩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이나 전파를 쏠 때도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쏘는 바보는 없죠. 예, 동쪽에 어디에 정확한 지점에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높아지고 정밀해지겠죠. 이 기술을 씁니다. 네, 이 기술은 빛도 그렇겠죠. 조명도 앞으로 이 방식을 쓰게 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대공 조명이다 이런 거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지점에 쏘고 이렇게 합니다. 빛 같은 것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고 전력의 크기를 들어가는 데 클리게 만들어주면 레이저 통신처럼 상대방의 자동차 전조등이다.
상대방의 자동차에 맞으면 그것이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밝게 됩니다. 이 방식을 쓰게 됩니다. 빛조차도 조명 방식에서도 A사례에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써가지고 전자전할 때 융합열을 발생하거나 수소산소 추출할 때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물에 상중하로 조사하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기선 전파를 상중하로 조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릇이 음식이 돌아가지만 이거는 전파가 수십 줄이나 수백 줄기, 수천 줄기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 전파 분해법, 열 분해법을 해서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수소산소를 추출한다. 압축 공기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밑에서는 가열 방식을 또 따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비행체 추진 방식으로도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면 사용하거나 이렇게 어떤 비행체 앞에 어떤 압축 공기를 이렇게 길이를 따라 틀리게 해줘서 초공동원회처럼 기체를 마찰열로부터 공기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기술과 속도를 미리 이렇게 공기가 나가서 헤쳐주니까 기체가 나가서 이렇게 부딪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속도를 빠르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인데 여기다가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가지고 출력을 최대한 높여서 미사일 같은 거 올 때 기판을 태워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초고를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YTN 사이언스에서 뭐 소금 전지 만드는 김대호 교수팀이 쓰시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네. 그때도 이제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에 해당되는 목표물이다. 미사일이 됐든 어떤 물체를 가열하는 데 있어서 상중하로, 그러니까 물체다 그러면 그 상중하가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체의 크기가 이제 각각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파를 해당되는 전파를 갖다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각 전파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가열하면 그것이 전파에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초고열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제가 YTN 사이언스에 얘기했었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맞출 때 이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각각 뭐 100분의 1로 나눠서 전파를 쐈다. 그러면 이제 그 좌표와 숫자로 각 부분마다 특히 주요 부분이 있겠죠. 원하는 열을 기판이 이제 있는 위치, 거기다 주요 부분에 열을 일으키려면 거기다가 더 많이 조사해야 되겠죠. 전파의 숫자도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좌표와 숫자 방식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전파를 쏴서 전파 융합 현상을 나타내 열로서 태우는 기술이 그래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쓰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전파를 쓰셨을 거라는 거죠. 통신 방법으로 사용할 때는 서로 파형에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군에서 드론 조정을 한다 그러면 드론 있잖아요. 그럼 적군이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파형에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시간마다 틀리게 이렇게 어떤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비밀 통신이 되는 게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고 암호를 도와주고 이렇게 통신을 이렇게 암호가 맞아야지 송수신하거나 전용 단말기라는 제 방법을 따라서 암호 체계가 복잡해서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거나 또는 오늘의 암구어 열려라 참깨 언어 방식이거나 이런 영상 방식 이런 방식을까지 같이 해서 좀 더 암호 체계를 보강해서 나만 그 드론을 조정할 수 이건 로봇도 제어하거나 자율 제형 차량으로 제어하는 기술에도 보안 쪽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로 파형인데 여러 개 전파를 묶으면 송수신 거리가 멀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어떤 조종하는 이 모체와 드론 간의 거리를 이렇게 어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정확히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알고 스틱으로 조정하잖아요. 현재는 드론을 그렇지 않고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5군데 10군데 찍어주면 그 안에 돌아다니면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을 하거나 군사적인 목표물이 있다 그러면 카메라 방식으로 특정 사람이나 차량을 일련번호로 매겨서 좌표와 숫자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동 궤적 같은 거를 해서 그걸만 공격하거나 촬영하거나 이런 기술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이때 또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 5년 진공청소기가 집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특정 지금은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동으로 특정 두 군데를 좌표를 찍어주면 얘가 거기만 딱 청소하고 다시 모체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 청소기가 본체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도킹한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 기술을 쓰셨다. 통신 방법도 서로 파형에 따라 이래 전파 묶음과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도킹을 하셨다라는 거죠. 비행체의 자세에 있어서
현대 기아차가 제가 서로 다른 어떤 프로펠러를 양쪽에 다른 힘, 에너지를 가져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 차라도 오른쪽에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조향 기술에 해당하게 된다. 아까 로버트에서는 전기 배분이었지만 이것도 전기일 수도 있고 석유 방식 연료가 석유일 수도 있고 가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뭐가 됐든 적게 주고 많이 주냐에 따라 속도의 강준량을 만들어내거나 조향 오른쪽 왼쪽은 이제 조향하는 비행체 조향 기술로 하게 된 자세 제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래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가변식으로 해요. 이거를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에서 지금 하고 계시. 그거 제 기술이에요.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의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을 둬가지고 저는 이제 열폭주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배터리를 여러 개로 나누자. 그래서 각각 전선은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쓸 배터리였으면 전기를 갖다 쓰는 하면 열폭주 현상이 없어지고 제가 이걸 어디서 썼냐면은 그 납축전지 있잖아요. 시동 배터리를 쓰는 자동차에 그거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하자. 그리고 이제 전기 거기가 폭발 현상이 여기도 있거든요. 수소선수 노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게 그 어느 정도 과전압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를 배터리에 자동 차단시키자. 또는 자동차에 차단시켰든지 전지 자체에서 인식에 차단시키 이 기술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납축전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캠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선은 이제 각각 연결하셔야죠. 어느 방식으로. 이걸 얘기했더니 LG에서 자기네 배터리 기술이라고 하면서 전기를 차단시켜서 과전압을 막고 폭발하지 않는 기술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박람회에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주요 내가 어떻게 그들의 기술을 알겠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지. 뭐 스페이스 X 기술도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그 기술을 걔네들 회사 기밀인데 언론에 발표하지도 않는다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죠. 자사 제어를 할 때 연료 분사 안에 연료 이제 연소실이 여러 개 있었을 겁니다. 또는 크고 작은 것도 비밀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죠. 해가지고 수직 이착륙 할 때 제가 연소실을 오른쪽 왼쪽 기계를 길쭉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세 제어하려 그러면 오른쪽 왼쪽 틀리게 연료를 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연료에. 그래서 화력을 틀리게 해서 섬세하게 조절을 해갖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길쭉하니까. 근데 오른쪽 왼쪽 이렇게 위아래를 정확히 힘을 배분해서 연료를 틀리게 줘야만 이런 자세 조절이 돼갖고 그대로 슈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리고 수평으로 할 때는 열이 그 어떤 화력을 내뿜는 여러 연소실에서 골고루 쉽게 내뿜어 줘야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비행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쪽 왼쪽 편에 그 추진을 이용해 가지고 연소를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와야 되고 이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연소실에 이렇게 그리고 연소실에 그 불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평으로 할 때는 그대로 골고루 이렇게 그 연소실에 있는 열을 내뿜어 이렇게 딱 도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비행체의 자세 제어하고 연료를 각 연소실에 어느 정도 배분해서 이렇게 조향한 거죠. 일종의 조향을 해서 움직인 거죠. 방향. 그 기술을 쓰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기술을 썼고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 통신을 했으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일치를 해야만 딱 안착이 되는 거예요. 뭐 1cm 흡사도 착 됐잖아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저 지구에서 처음 제가 이 기술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치 제어 기술에 해당하게 되고 자동 항법 장치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갔다가 자동으로 왔잖아요. 자동 항법 장치로 발사체가 위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는 분리해갖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 항법 장치입니까? 아닙니까? 자동 항법 장치죠. 이 자동 항법 장치가 드론에서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 그래서 머스크는 제 자율주행 차량 기술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자율주행 차량 어느 도로를 탈 것인지, 그래서 어디에 도착할 것인지 배달 로봇이다. 그럼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오는. 드론 로봇이다. 5군데 도를 못하면서 농약 뿌리거나 이렇게 촬영하거나 공격하거나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로봇도 이제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곳과 움직일 수 없는 곳 두 군데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사람을 치면 안 된다 이런 기술도 나오는. 사람도 이렇게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유모차 타느냐 남녀 이것도 구분하는 대응 방법을 명령으로 써놓고 건물 뚫고 나가면 직선으로 빠르지만은 정해진 도로 위에는 못 가는 이런 규칙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로수도 부딪히면 안 된다. 그물도 이런 것도 이제 이동 가능하지 않는 곳으로 표시해주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지가 스스로 이렇게 전파를 쏘든지 아니면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이동 가능한 거 가능하지 않은 벽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또는 기둥 부딪히면 이런 기술이 나오는 로봇이나 차량 이런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5군데 이렇게 방을 갖다가 각각 가서 위치 이렇게 딱딱딱 사전 잡혀 찍어준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모기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청소 로봇처럼 이런 어떤 사전 좌표 입력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공작 기기에서도 앞으로 제 방식 사용할 거예요. 자동 산업 공작 기기에서도 어떤 것을 제조하거나 하는 자동 로봇들 있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해갖고 사전 좌표 입력과 여기서 수리하고 여기서 수리하고 여기서 수리하고 한 로봇이 여러 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수리하는 로봇이다. 제작하는 로봇이다. 이쪽을 하고 이쪽에서 이게 위치잖아요.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몸체를 제품을 인증 여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하나의 공장 로봇이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 일을 하고 저를 하고 그런 명령어를 넣어줄 수 있다. 이것도 사전 모든 어떤 공장 로봇에서도 앞으로 하나의 로봇이 여러 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전 좌표 입력, 좌표 숫자 방식의 사전 입력 방식이라는 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얘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은 수직 이착륙 기술에 있어서 제가 연탄구멍처럼 해서 하나 연소실에 나오는 것을 여러 개로 배분해 갖고 연탄구멍 그러면 이제 세게 내뿜으면 어떡하죠? 가스레인지에서 세게 출력이 나오죠. 그러면 슉 이렇게 세게 내뿜 서서히 할 때는 불꽃을 갖다가 강하게 했다가 줄였다가 중간 정도 줄이면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방식이 돼요.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그럼 연료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오른쪽 왼쪽 연료를 틀리게 줘서 저항 기술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연탄구멍처럼 여러 개의 연료를 분산해 가지고 하나 연소실에 나오는 분산해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안에 비밀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죠. 분산해서 들어가서 불꽃을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하는데 이 기술이 연탄구멍처럼 여러 개 연소실에 나오는 불꽃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안정적인 착륙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또는 동체가 클 때 사선 분사 이거는 가변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연소실에 나오는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중간 쪽으로 양력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서서히 뜨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거나 연소실을 땅을 태워도 괜찮다면 연소실에 작은 물꽃을 내서 갖고 그런 방식 이렇게 비행체가 클 때는 이 기술도 동원하거나 비행체가 움직일 때도 사선 분사를 사용하는데 비행체가 무게가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되잖아요. 물 속에서나 아니면 땅에서나 이렇게 자전거 탈 때도 이렇게 살이 찌면 푹 이렇게 가라앉아서 자전거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브레이크 현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선 분사로 비행체를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양력과 추진력을 나타내는 사선 분사, 특유의 사선 분사를 낸다는 거죠. 이 사선 분사라는 추진체가 가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연소실이 이런 기술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제 기술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머스크 SpaceX에서는 저한테 그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제 기술이 무단으로 쓰인 것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